전자상거래 수출 업무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KTN의 김기동, 류주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의 정정과 취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출 신고 정정과 취하 시에 좀 더 상세하게 상황별로 어떠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었어요. 근데 통화 코드, 중량, 수량, 금액 등 기재 항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유트레이더부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서 정정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수출 신고 현황 메뉴로 가십시오. 네. 그리고 목록에서 해당 수출 신고 번호를 체크하시고요. 네네. 목록 상단에 정정 버튼을 누르세요. 네. 그럼 정정 사유라는 화면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책 사유 코드와 정정 사유 코드 그리고 정정 사유를 텍스트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네. 정정 취하 신고 화면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정 내역 생성 버튼을 눌러서 네. 정정 상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해당하는 통화 코드를 찾으세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거래 관련 테이블에 네. 통화 코드라는 게 있죠. 네. 거기에 원하는 통화를 선택을 하셔서 네. 저장을 하시고 네. 정정 신청서를 생성 후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그럼 네. 같은 방법으로 네. 중량, 네. 수량, 네. 금액 등의 기재 항목도 처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할 필요 없고 그냥 수정할 거 한 번에 다 하면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네. 그럼 이러한 수출 신고 정정은 해당 수출 신고건의 수출 통관이 완료된 후에도 가능합니까? 네, 수출 신고 수리 이후에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수리되어야 정정하는 거죠. 네, 그 이전에는 수정이죠. 네네. 다만 특송사에서도 수출 적하 신고와 같이 이용 신고를 했으므로 네. 적하 정정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통관 및 화물 해외 반출 이후에 네. 정정의 경우에는 특송사에게도 적하 정정건이라고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수출 신고 시에 입력한 주문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을 해야지만 수출 이행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주문 번호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네. 동일한 주문 번호로 신규 수출 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문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신고 및 수리된 신고서는 취하하시기 바라고요. 네. 제대로 된 주문 번호로 수출 신고서를 신규 생성하시어 신고하시고 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가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도 주문 번호가 같은 게 두 개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얘기하는 네. 판매형 주문 번호가 네. 같은 게 두 개다 라고 네.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네.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서 말하는 주문 번호는 네. 배송용 주문 번호입니다. 네. 즉 송장 번호이고 네. 시스템에서 키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배송용 주문 번호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배송용 주문 번호로 수출 신고서를 신규 생성하셔서 네. 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정 신고도 수출 신고와 동일하게 관세청에서 전송 후에 오류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류 통보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류 통보 내용에 이미 정정 신청한 차수이거나 신청 차수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기재해야 할 정정 차수는 땡땡입니다. 라는 오류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먼저 정정 신청서는 차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출 신고서와 정정 신청서는 별도의 문서입니다. 네. 종종 틀리시는 게 수출 신고서 수리 난 것을 가지고 정정 신청서를 만드세요. 네. 그럼 별도의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정정 신청서에 해당하는 것을 수정하고 전송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오류가 나면 수출 신고서를 다시 정정 신청서를 만들어서 네. 두 번째 정정 신청서를 또 생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이런 경우에 먼저 만들어진 신청서의 차수는 01입니다. 네. 01 차수의 신청서가 오류난다는 경우는 네. 정정 취하 현황에서 오류난 수출 신고 번호를 지정해서 네. 해당 신청서의 상세 내역에서 수정한 후에 네. 전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차수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주가 네. 정정 취하 현황에서 01 차수의 신청서를
내용을 바꾸지 않고 네. 수출 신고 현황에서 네. 해당 수출 신고서에 해당하는 정정 버튼을 눌러서 네. 새로운 정정 신청서를 또다시 만들어서 네. 두 번째 신청서가 아. 생성되는 케이스입니다. 네네. 이때 신규 생성된 신청처의 차수는 02입니다. 네네. 화주가 02 차수 신청서를 수정하지 않고 네. 실수로 02 차수의 신청서를 생성해서 01 차수 신청서의 내용을 바꾸어서 관세청 유니패스에 네. 전송을 하면 네. 관세청 유니패스는 01 차수의 신청서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왜 02 차수가 들어와서 네. 내용이 바뀌었냐, 네. 차수가 맞지 않다, 네. 이렇게 오류 통보합니다. 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오류가 나면 02 차수에 수정할 내용을 네. 03 차수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네. 03 차수에 수정할 내용을 네. 04 차수의 내용으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보내면 네. 수습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신청서를 또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완전히 꼬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1566-2119 네.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네. 저희가 차례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셔야 되죠. 차례대로 스텝 바이 스텝. 니키즈 언더 블럭. 라떼네요, 완전. 라떼죠. 네. 점심 먹고 라떼 한잔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정정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라는 오류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정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가 진행되고 있다. 기간 연장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럼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이에요. 정정의 경우에는 네. 수출 신고서가 수신 상태가 수리 네. 또는 수리 이행 상태인 경우만 가능한데요. 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송 후 수리 이전 상태에 관세청이 접수를 했는데 네. 수신 상태가 수리로 변경될 때까지 시간이 살짝 걸리죠. 네. 그때 정정을 다시 진행하려고 그러면 정정 네. 진행 중이라고 네. 나와요. 그 다음에 전송 후에 오류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근데 수출 신고 현황에서 수출 신고 번호를 클릭 후에 상세 내역을 수정해서 전송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전송 안 해요. 등록만 된 거예요. 신청서가 만들어져서 네. 등록만 된 상태도 네. 정정 진행 중이에요. 아, 네. 근데 전송은 안 했어. 네. 그러면 정정이 가능하지 않죠. 네. 전송을 하고 나서 신청서가 오류가 나야 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정정 신청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취하도 마찬가지고 네. 기간 연장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전송.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송이 등록만 안 하지 돼서. 말고 전송을 네. 하십시오. 전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다음에 전송하고 나서도 처리되는데 시간이 조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빨라도 인터넷이 빠르다고 몇 초는 하더라도 걸리잖아요. 몇 초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한 몇 초를 기다렸다가 상태가 바뀌면 진행 스텝 바이 스텝 말씀이신 거죠. 베이베. 그러면 이제 치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우베이비에 치아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동일하게 수출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어서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된 건에 대해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주문이 취소돼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취하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유트레이더부 전자상거래 무역포탈에서 취하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취하 신청도 정정 신청과 유사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네. 우선 수출 신고 현황 메뉴로 가세요. 네. 그리고 취하 대상 수출 신고서를 찾으시고 네. 해당 번호를 체크를 하시고 네. 취하 버튼을 목록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네. 그리고 팝업창이 뜨겠죠. 취하 사유라는 창이 뜨면 네. 취하를 위해서 기책 사유 코드, 취하 사유 코드, 그리고 취하 사유를 텍스트로 기입해서 네. 저장을 합니다. 네. 정정 취하 현황 메뉴로 가세요. 네. 해당 취하 신청서가 네.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신청서를 반드시 전송 네. 하셔서 네. 관세청에 접수되는 걸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취하 신청서는 특별히 바꿀 게 없잖아요. 네네. 수리된 신고서 자체를 취하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네네.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취소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네. 서면 제출이 있으니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구매자 주문 취소로 인해서 취하도 정정과 동일하게 관세청에 전송하고 이게 항상 전송하면 오류가 또 올 수 있잖아요. 오류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류 통보 내용이 이렇게 왔어요. 귀책 사유자에 대한 해외 거래처 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의 경우 귀책 사유 코드를 C 해외 거래처 구매자로 선택을 하시면 해외 거래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구매자의 주문 취소로 인해서 취하 시에 귀책 사유 코드를 시 해외 거래처 구매자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관세청에서 해외 거래처 구매자의 통관 고유 보호를 묻습니다. 그러면 셀러가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C를 선택을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네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통관 고유 보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귀책 사유 코드를 Z, 기타 네. 사유로 하시고요. 네. 귀책 사유 작성 시에 네. 구매자 주문 취소로 인한 신고 취하 건입니다. 네. 라고 작성을 하셔서 네. 저장 후에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수출 신고는 뉴트레이더하브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 군데서 하면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취하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더니 이 뉴트레이더하브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 수출 신고 현황 상태가 계속 미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네. 관세청 유니패스와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시스템이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UTH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을 통해서 신고한 건은 네. 관세청 유니패스로 가죠. 네. 그리고 취하한 경우에 관세청에서는 취하 승인이 되고 네. 거기에 대한 회신을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세청에서 유니패스에서 취하 신고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취하 승인이 되었죠. 네네. 그럼 관세청 유니패스는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 취하 승인 내용을 회신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취하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는 미선적으로 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서 미선적이라고 할지라도 네. 관세청 유니패스 진행 사항이 우선되기 때문에 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시스템에서는 네. 계속 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하는 업무를 위해서 네. 착오가 없으시려면 네. 가급적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서 네. 수출 신고 한 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서 정정, 취하, 기간 연장 네. 등을 해 주셔야 네. 동기화가 되고 네. 문제가 없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리저리 하지 말고 한 곳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한다. 그게 알겠습니다. 편하다. 네. 실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굳은 마음으로 한 곳에서 해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정이나 취하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세청으로 송신한 후에 서류 심사 대상으로 통보가 와서 첨부 서류 제출을 위해서 관세청 유니패스에 해당 수출 신고권을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하는데 그 메뉴에 들어갔는데 조회 갔는데 안 보여요. 이거 또 완전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일 수 있죠. 네. 안 보이시면 당황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왜 그렇고 어떤 조치를 하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관세청 유니패스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유니패스로 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네네. 그리고 상단에 전자신고 메뉴를 찾으시고 네. 첨부서류 사후 제출 하위 메뉴에 네. 수출 통관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네. 첨부서류 사후 제출 메뉴로 가시면 업무 구분을 수출 통관으로 하시고 네. 신고인 보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네네. 여기에 목록에서 네. 해당 수출 신고 번호를 쳐주시면 돼요. 네네. 근데 없다?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제출일자 기간 설정이 범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네.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일자를 기간을 네. 다시 한번 네. 확인하셔서 네. 조회를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수출 신고를 하고 정정을 하거나 취하를 하는 거니까 한참 후에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이게 있죠. 기간이 다르니까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달 전에 신고한 거를 네. 조회 기간 일주일로 해서 네. 조회하면 나오지 않죠. 그러면 그 맞는 신고한 일자가 포함이 되도록 조회 일자를 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또 오늘도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의 정정과 취하에 대한 상세히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출 신고 정정 중에 가장 많이 조치할 수 있어서 많은 질의가 있는 선적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쇼미더 무역 채널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